왜 그들은 화들짝 놀라나? 도둑놈이 재발철인다. 한편 저는 2008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대구 동구울에 입후보하여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에게 패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 주변에서는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부터는 제 주변에서도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에서 유승민 정치인을 검색하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구고등법원 등에서 판사의 길을 걸었던 친형 유승종, 경북고 서울대 법대 제21회 사시 합격, 제11기 사법연수원, 퇴직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차관급이 있는데 이분이 경남남도 선관위원장도 역임했습니다. 이 부문과 관련하여 저는 한국 정치 구조상 아쉽게 생각합니다. 친동생은 국회의원이고 친형은 바로 인근도 선관위원장이라는 사실은 특히 17대 선거 당시 유승민 정치인을 상대로 도전장을 낸 제 입장에서는 뒤늦게 공개적으로 말하기 힘든 고민과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수준에서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왜 유승민 정치인이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비판적 이야기를 하면서 유독 한국 선거 관리 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침묵을 지키는지요?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2018년 6회 지방선거 때 청와대가 있는 종로 제1선거구에 제가 다시 출마했습니다. 기호 3번으로 나온 저는 1톤 트럭 선거 유세차가 아니라 지프 소프트탑을 열고 유세차 선거운동을 특이하게 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 마지막 날에는 종로 제1선거구를 빠른 속도로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공식 선거운동이 허락되는 밤 10시까지 강행군을 했습니다. 1톤 트럭을 요란하게 개조한 한국의 일반적인 선거 유세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와 기동성을 가지고 움직였는데요. 저는 청와대가 있는 정치의 한 번지 종로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놀라운 모습을 특히 선거 마지막 날의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적나라하게 목격했습니다. 저 말고 지프 유세차 운전자와 보조석에 탄 저의 동료도 다 같이 보았습니다만 저는 제가 목격한 걸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무언가를 제가 겪어 정치가 지저분한 곳이라는 걸 정치 한 번지에서 이중으로 연속 체험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강남갑에서 기호 3번으로 출마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서울의 경우 구단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가 되는데 저는 처음에는 종로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하면서 300만 원 선관위에 냈는데 당시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과 그 이후 어쩔 수 없이 송파갑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송파갑 신청 서류 접수 당시에는 현역 국회의원도 출마 태세였는데 이후 자진 불출마 선언이 있고 그 후 당시 김웅검사의 뒤늦은 소 종로에는 기탁금 20% 300만 원과 관련한 선관위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기호 13번으로 출마했습니다. 이 정도 뒷번호를 받고 선거에 나간다는 것은 당선과 전혀 관련 없는 무모한 도전인 것이죠. 그러니 날리는 돈을 최소한으로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서울시장 선거후보 기탁금만 해도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 서울 각 가정에 들어가는 인쇄물을 최소한으로 작게 인쇄할 수밖에 없고 그 인쇄도안을 사전에 서울시 선관위에 제출하여 검토받고 허락받아서 인쇄했습니다. 그런데 인쇄 완성물 나와서 서울 25구에 있는 구선관위에 다 갖다 주니 서울시 선관위에서 뒤늦게 전화 왔습니다. 저의 선거본물에 삽입된 점자용 바코드가 인식이 잘 안 되고 에러 발생하니 당장 내일이 기한인데 점자용 선거본물 갖다 주지 않으면 벌금을 무려 땡땡땡 만원 매기겠다고 전화 온 것입니다. 졸지의 명색이 후보자인 제가 미친 듯이 밤새 점자용 선거 홍보물 인쇄하도록 업체에 빌려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접 겪은 4건의 일화를 아주 맛만 보여드렸습니다. 왜 그들은 화들짝 놀라나? 도둑놈이 재발절인다. 2편 커밍순.